안녕하세요. 자, 오늘 날씨도 눈도 많이 다행히 영상이라 얼지는 않습니다. 좌우간 안전 운행하세요. 차량 갖고 타시는 분은. 자, 오늘 제산세를 마무리 짓고 종부세까지 이어갑니다. 자, 지난번에 제산세. 자, 뭐를 기억해야 돼요? 제산세는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몇 개? 5개. 제산세 과세 물건 토, 건, 주, 선, 항 5손가락. 여기 봐. 여기 2주 전에 배웠잖아요. 다 까먹고 왔어요. 다 까먹고 계속 반복하는 거다. 그래서 토, 건, 주, 선항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택은 따로따로 과세한다. 합산한다. 토지 건물을 합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면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상가는 어떻게 계산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토지. 자, 토지를 갖고 있으면 매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죠. 그럼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잖아.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3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럼 외우지 말고 생산이나 공급이나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은 어디로 가? 저율분리. 사치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은 고율분리. 합쳐서 분리.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은 어디로 가나요? 별도합산. 투기목적은 종합합산. 3가지 나눠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어요? 이거 별도까지 배웠네요. 어디까지 배웠는지는 알고 앉아있어야 계셔야 돼요. 어디를 배우는지도 몰라. 대부분이 잘 몰라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종합합산 토지로 갑니다. 그럼 종합합산 토지는 포인트가 뭐다? 투기목적. 분리가 아닌 건 종합합산. 별도가 아닌 거는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는 1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서 173쪽 나와 있잖아요. 자, 기본서 한번 보시자고요. 3번. 종합합산 토지 173쪽. 자, 3번. 종합합산당 토지는 과세균일 전제 납세무자가 소유하게 하는 토지 중, 자, 밑줄 그어요. 별도합산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제외한 토지는 전부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거의 다 배웠어요. 그럼 거기 박스에 보면 핵심 다잡기가 나와 있죠. 헤이, 여기 기본서 볼 때는 기본서 보는 거예요. 그죠? 책을 왜 안 갖고 왔어요 지금? 책도 안 갖고 와. 네, 어서 오세요. 책도 안 갖고 와. 자, 박스 보시면 나와지 이거잖아. 종합합산. 자, 1번.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농지잖아. 그러니까 농사 안 짓죠? 농사 안 짓는 거는 어디로 가? 투기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합산이고, 법인 단체 소유 농지도 뭐다? 투기 목적이야. 종합합산.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법인 단체 소유 농지도 분리로 가는 경우가 있죠? 농사 목적, 복지 목적. 5글자로 뭐라고 배웠어요? 농, 한, 사, 매, 종, 종중농지. 지금 혼자 떠들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다? 2번은 포인트가 뭐다? 농지, 목장용지대 어디에 있어? 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에 있을 때는 계록에 있어야 돼. 계록에 있지 않고 농지가 어디에 있어? 상공주. 땅값이 올라가잖아. 상공주는 분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종합. 자, 그리고 3번. 목장용지, 공장용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가 있다? 기준 면적이 있는 거야.
그럼 기준면적 이내다 초과다.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이에요. 그리고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이것도 투기 목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도 종합합산. 5번 별 딱 붙여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5번. 건축물의 시가, 이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입니다. 2% 미달. 2% 미달이 나오면 두 개로 쪼가야 돼. 2% 미달인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투기 목적. 포인트가 뭐라고요? 2% 미달에 2% 미달.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시가 표준액 2% 미달 건축물입니다. 일반 건물 2% 미달이다. 그럼 토지분 재산세 관계는 이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사업하는 땅이므로 별도 합산으로 가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것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 투기 목적으로 봐서 종합합산이다. 그래서 2% 미달이 나오면 1번을 물어보는지 2번 제외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별도와 종합으로 나누어진다고요. 그럼 기본서 173페이지 5번은 뭐다? 2% 미달. 바닥 면적을 물어보나요? 제외를 물어보나요? 제외니까 투기 목적. 그러나 주의하자. 바닥 면적을 물어보면 별도 합산이에요. 이게 바닥 면적이잖아. 바닥 면적. 제외. 그래서 바닥 면적과 제외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2% 미달이 나오면 일반 건물입니다. 바닥 면적을 물어볼 때는 사업하는 땅 별도 합산. 제외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은 뭐다? 무허가 건축물, 위법적 건축물은 무조건 투기 목적이에요. 무허가 이런 거는 전부 뭐다? 별도 합산. 자, 이렇게 종합합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를 분리, 별도, 종합으로 나누었어요. 반드시 나눌 줄 알아야 돼. 근데 자, 분리과세 하는 토지가 있고, 별 사업용 땅, 별도 합산하는 토지가 있고, 투기 목적 종합으로 나눴다. 이거는 재산세만 이렇게 나눠요. 그럼 이제 1차적으로 우리는 무슨 세금 낸다? 토지분 재산세를 내겠죠?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그 다음 2차적으로 뭐다? 땅 부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불리는 과세를 안 합니다.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만 과세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재산세는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하고, 종부세는 불리는 과세를 안 해. 왜? 농민에게 뭐다? 종부세를 과세하면 안 되잖아. 고율분리, 높은 세율로 재산세를 매겼죠?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별도와 종합만. 그래서 재산세는 분리별도 종합, 종부세는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으로만 구분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173쪽. 자,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좀 이해해야 돼. 자, 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물어보네. 한번 해봐요.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라고요. 제가 안 풀더라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지목을 먼저 봐야 돼. 1번은 뭐다? 지목이 임야잖아. 어떤 임야다?
문화유산 어쩌고 저쩌고 법률에 따른 임야는 이거는 산림보호 목적이에요. 투기와 관련이 없잖아. 그래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이런 법률에 의한 임야. 자, 그 다음 2번은 지목이 뭐다? 공장군의 토지잖아. 자, 공장군의 토지도 생산 목적이죠? 공장군의 토지도 생산 목적이니까 어디로 가? 분리과세. 분리과세라고요. 자, 3번 드디어 나왔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잖아. 무허가 땅은 무조건 투기 목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간다. 절대 시험은 무허가라고 안 나와요. 고급스럽게.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 종합합산입니다. 그리고 4번은 임야인데 어떤 임야야? 공원, 자연, 환경지구. 환경보호 목적이잖아. 세금이 쌓여야죠? 분리과세야. 자, 그 다음 5번은 지목이 뭐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임야. 그린벨트. 투기 목적이 아니죠? 세법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은 뭐다? 세금이 싸. 분리과세.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나눠야 된다. 자, 중요한 것은 뭐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분리를 과세 안 합니다. 세금이 싼 것은 과세 안 하고 비싼 것도 과세 안 해. 그래도 종부세는 별도 합산, 종합합산만 과세합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 174페이지 2번. 자,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풀어보세요.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라고요. 174쪽. 자, 2번. 자, 문제 뭐를 물어봐? 같은 것으로 묶인 것. 같은 것으로. 분리는 분리로 묶인 것. 별도는 별도로 묶인 것. 자, 기억. 자, 뭐다? 지금 임야. 어떤 임야? 종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세금이 쌓여야죠? 분리과세.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니은은 지목 임야인데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다. 자, 임야잖아. 그럼 이거는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이거 아니냐 아니야. 이거 회원제 골프장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옛날 지문이에요. 이거. 그래서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자연 그대로 사용하는 임야죠. 그럼 이런 임야는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잖아. 사치성 재산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로 본다고요. 그래서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회원제 골프장 옆에서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별도 합산입니다.
자, 디귿은 지목이 뭐다? 염전. 염전과 터미널은 안 까먹겠지 이거. 무슨 과세야? 분리과세. 염전 터미널은 소금 생산하는 거잖아요. 염전 터미널은 분리과세. 자, 그 다음 리을. 이것도 안 까먹잖아.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는 사업하는 땅이죠. 무슨 합산으로 간다? 별도 합산. 그래서 길 가다가 자동차, 운전학원용 차가 보이면 그것은 무슨 합산이다? 별도 합산. 사업하는 땅이에요. 그럼 분리가 2개고 별도가 2개네요. 같은 거. 정답이 3번이죠. 별도. 니은 리을. 기역 디귿은 없네. 왜 기역 디귿은 없어? 복수 정답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에 필수예요. 분리, 별도, 종합을 나눠야 된다고요. 집에서 공부 좀 하시는 거예요. 그냥 2주 만에 책 들고 덜렁덜렁 오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봐요. 조금씩은 공부하죠. 그죠? 공부 좀 하세요. 잘못하면 평생토록 자격증 못 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변 정리하라고. 이제는 주변 정리, 그 핸드폰도 닦아버려야 돼. 던져버려. 국가고시를 앞두고 핸드폰 갖고 할 수는 없죠. 합격해서 하라고. 그런 의지력, 끈기력, 독한 마음이 있어야 한 번에 붙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항상. 자, 이렇게 해서 토지분이 끝났다. 자, 2번째 코스는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느냐? 납세 의무자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174쪽.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자, 이거는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점수 주려고 출제하는 거예요. 자, 항상 재산세는 여기 칠판 봐요. 현재는 누가 내는 거다? 6월 1일 현재.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 기준일. 그래서 재산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매년 납세무자가 됩니다. 6월 1일 날 저 소유자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6월 1일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매년 7월 1일 하면 안 돼요. 6월 1일.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사고 팔았다. 매매가 일어나서. 매매가 일어났다. 그럼 6월 이 원칙은 뭐다? 사실상 소유자가 냅니다. 6월 1일 실질 주인이 내는 세금이라고요. 재산세는. 그럼 이 사실상 소유자는 뭐를 갖고 판단할까? 잔금 기준이야. 잔금이 끝나면 내 거잖아요. 샀을 때.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갖고 따집니다. 사고 팔 때. 자, 그래서 6월 1일 날 잔금 받으면 1년치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그 6월 1일 전에 잔금 받더라도 1년치는 누가 낸다? 매수자. 왜? 6월 1일 소유자니까. 자, 오늘 잔금 받았어. 잔금 받았다고. 그럼 오늘부터 누구 거야? 매수자 거지. 그러니까 매수자가 낸다고요. 자, 근데 6월 2일 날 잔금 받았어. 6월 2일 날 잔금 받으면 1년치 누가 내? 매도자가. 왜? 팔고 가더라도 매수자 소유였으므로 6월 1일 기준이에요. 50%의 확률이 있잖아요. 자,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 날짜는 좀 알고 살아요. 날짜도 몰라. 3월 18일 날 잔금 받았어. 그럼 1년치 누가 내? 3월 오늘 잔금 주고받았다고요. 항상 6월 1일 기준이야. 6월 1일.
1년치 누가 내는 거야? 매수자가. 6월 1일 기준이라고요.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매수자가 내고 6월 2일부터 잔금 받으면 1년분은 매도자가 냅니다. 이거 8번 출제된 거예요. 나눠서 낸다. 그러면 지정신이 아니에요. 6월 1일 한 사람이 내는 거다. 항상 6월 1일 기준이니까. 자, 6월 2일 날 잔금 받으면 6월 3일 날 잔금 받으면 6월 1일 누구 거였어? 매도자 거였어. 그러니까 매 팔고 가더라도 매도자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 1일 근접해서 잔금을 주고받았을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달아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루 차이로 매도자 매수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모든 재반사항은 법에 의한다. 이렇게 딱 적어. 그럼 법을 모르더라도 좋은 얘기죠? 그래서 1일까지는 수자가 내고 2일부터는 누가 낸다? 도자가 냅니다. 왜? 6월 1일 기준이니까 법으로. 이거를 꼭 반대로 외워서 속속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 그림 한번 잘 봐요. 자, 예외는 누가 낸다? 공부상 소유자야. 이거는 실질 소유자가 내는 거고. 자,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가 되겠죠? 자, 그럼 잘 봐요. 자, 5월 28일 날 잔금 받았잖아. 5월 28일 날 매매에서 잔금을 주고받았네요. 잔금을 주고받아서 원칙은 누가 되는 거야? 매수자가 내는 거야. 원칙은. 근데 신고를 안 했어. 사고 팔았다고. 신고를 안 하면 매수자를 모르잖아. 매수자를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거야. 그럼 5월 28일 날 잔금 받았다고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인 매수자가 내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팔았어. 둘 다 가만히 있으면 1년치 누가 내?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팔았어. 둘 다 가만히 있으면 1년치 누가 내?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가만히 있으면 공부상 소유자, 매도자가 낸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정부는 매수자를 모르잖아요. 매도자에게 고지서가 날라가. 공부상 소유자. 근데 잔금을 주고받았다고 신고하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해서 신고 여부에 따라 용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둘 다 가만히 있으면 1년분 누가 내? 공부상 소유자, 매도자. 신고하면 누가 낸다?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상식이라 그래요. 자, 책 한번 볼까요? 174쪽. 원칙. 항상 원칙은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자, 재산세 과세율 연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의 이 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그럼 밑에 박스 보시면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냐? 나왔죠? 쭉 사실상 소유자라면 뭐다? 취득 시기가 도래되어 당의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땅을 산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규정에 의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우선해서 적용한다. 땅을 사고 팔았을 때는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낸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신고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게 사실상 소유자가를 얘기합니다. 신고를 해야 시청은 뭐다? 사실상 소유자가 판단되겠죠?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야.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오른쪽. 자, 오른쪽 175쪽 가운데 나왔잖아. 공부상 소유자, 시커먼 거.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비등기된 경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소유자를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공부상 소유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어디 읽었는지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거다.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로 바뀐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봐주시죠. 이번에는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입니다.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죠? 그럼 재산세는 한 명에게 날라온다, 여러 명에게 날라온다. 여러 명에게 날라와. 그래서 공유란 단어가 나와. 그래서 공유는 무조건 누구가 납세무자? 지분만큼. 지분, 권자가 납세무자. 전체 세금을 계산해서 지분이 50%면 5대5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공유자가 들어가면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지분, 권자, 큰 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어. 없을 때는 어떻게 본다? 균등한 걸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만큼 지분 권자가 내겠죠? 근데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지분 표시가 없어. 이거는 뭐다? 분할 등기를 안 한 거야. 분할 등기를 안 할 때는 지분 표시가 없죠? 그럴 때 법은 뭐다? 균등한 걸로 본다. 균등한 걸로 보아 결국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지분만큼 지분 권자. 이렇게 한글만 잘 읽으면 되고 복습만 잘하면 돼. 뭐 2주 동안 세법 한 번도 안 나와. 보지도 않고 덜렁덜렁 나와. 계속 이제 복잡해지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원인이 뭐다? 상속. 상속받았잖아. 그럼 원칙은 취득세를 내야 돼. 원칙은 상속세를 내야 돼. 그리고 매년 무슨 세금도 내야 돼? 재산세도 내야 됩니다. 그럼 상속은 자, 이건 뭐다? 등기가 이행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잖아. 상속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어. 싸우잖아. 그러니까 조상을 잘못 만나면 받을 것도 없어요. 조상을 잘 만나야 받을 것도 있어. 그럼 부자들의 80%는 불법, 편법, 남을 못 살게 굴면서 재산을 모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기업 총수들도 뭐다? 막 회계 부정, 기타 부정하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우리 그 시골에서는요, 이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농한기 때 어른들이 그 우리 아버지 때가 도박하잖아. 도박해. 그럼 도박해서 본전 찾으려고 논 팔고 집 팔고 해서 도박해다 쪽박 차잖아. 그럼 그 논을 밭을 사는 사람이 있어. 헐값에 막 1,000만 원 받을 거를 막 절반에 막 사요. 돈 급하니까. 그럼 내가 먼 친척이 시골의 대지주야. 논이 막 200말지가 되고 땅이 수만 평이 돼. 다 그거 노름방에 가서 산 거예요. 재테크의 귀신이야. 그 아들도 이제 공평하게 5명씩 닥닥닥 상속해줬잖아. 그럼 아들들도 아버지 닮아서 불법 편법으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도박장에 가서 논밭 팔고 쪽박 찼잖아. 자급자족을 못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도박해갖고
어느 쪽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후손들이 고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실 때 딱 장례비만 남기고 돌아가시면 돼. 장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못 남기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에서 500만 원 남기면 안 돼요. 5천 정도는 남겨야 돼, 현찰로. 그래야 장례 끝나고 200만 원씩이라도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기분이라도 좋지. 마이너스가 나서 700만 원씩 부담 마라. 그런 집안도 상당히 많답니다. 자, 상속받았다. 근데 분할 등기를 안 했어. 그럼 고지서는 원칙은 상속인 각자에게 보내죠? 그럼 고지서를 상속인 각자에게 못 보내니까 누구에게 보낸다?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가 누구일까요? 등기가 이행되거나 신고를, 이거는 뭐다? 엔드 개념이에요. 둘 다 안 된 거야. 근데 등기가 되면 누구에게 보내? 상속인 각자. 신고를 하면 오할 개념. 상속인 각자. 둘 다 안 됐으니까 누구를 몰라? 상속인 각자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세금은 누구에게? 주된 상속자.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자. 지분이 높은 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연장자에게 보냅니다. 나이가 많은 게 이럴 때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용어가 뭐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납세무자는 누구다? 사용자야. 이게 무슨 뜻이다?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어떤 경우? 이 재산이 소송 중에 있거나 행방불명됐어. 재산의 소유자가. 그러면 상속자보다 재산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잖아. 그럼 세금은 누구에게 걷는다?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 사용자가 답이 됩니다. 어떨 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무조건 사용자. 소송 중일 거니까 누구 건지 모르잖아. 그럼 이 재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됐잖아. 그럴 때는 무조건 답이 뭐라고요? 사용자가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큰 거, 큰 거.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있잖아요. 지금 이 친구는 이거를 갖고 있잖아. 이렇게 이거 안 보여? 그럼 이거를 빌려다가 어디 가서 복사라도 해와. 밖에 가서. 그럼 이거 공부가 세법이 굉장히 쉬워요. 이거 볼랴 책 볼랴. 지금 진도를 못 나가. 제가 지금 세법은 이거면 끝나. 다 그렇게 해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 저기 가면 어디 인쇄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몇 천 원 안 가요. 여기 학원에서 복사를 못해. 소수인원이라 이게요. 이게 딱 이제 이론 정리가 다 된 거잖아요. 제가 오늘 내가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설명을 저 밑에다 적고 그 다음 책 보고 이렇게 하면 공부가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일명 뭐라 그래요? 강의 노트라 그래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거? 항상 주변을 봐야 돼. 저 녀석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가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나 구태여 뭐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누가 납세무자다? 공부상 소유자.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공부상 소유자예요. 답이 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잖아. 이게 무슨 뜻이다? 잔금이 끝난 거야. 잔금이 끝나면 뭐다? 주인이 바뀌죠? 그럼 주인이 바뀌었다고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야.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안 하면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야. 잔금이 끝났는데 둘 다 가만히 있으면 뭐다? 공부상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자, 그 다음. 공부상은 개인명이야. 근데 사실상은 종중재산이야. 그럼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신고 안 하면 정부는 뭐다? 종중을 몰라. 개인 앞으로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신고 안 했네. 공부상은 개인 명의인데 실제는 종중 거죠?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가? 개인에게. 신고하면 종중에게. 자, 그 다음 파산 선고를 받았어.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파산 선고의 결정까지. 이 결정까지는 안 판 거야. 파산 선고란 단어가 나오고 결정까지는 안 판 거야. 안 팔았으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없잖아. 그럴 때는 답은 뭐다?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다 세 가지가 공통이 뭐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무자에서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될 때는 세 가지밖에 없다. 이 세법은요, 강의 노트로 해서 이론을 정리해 버리는 거야. 그럼 강의 노트로 해서 이론을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이 강의 노트를 더 압축을 시킨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 공부는 판을 넓혀가면 안 돼요. 좁혀가야 돼. 60점 맞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신탁법. 신탁이 뭐예요? 신탁회사에 내부동산을 관리 처분을 맡긴 거야. 그럼 실질 소유자가 누구야? 위탁자지. 얘는 신탁 등기가 들어가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갔죠? 진짜로 넘어간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넘어간 거야. 관리 처분을 맡긴 거야. 그럼 얘는 뭐다? 공부상 소유자야. 그럼 세금은 누구에게 걷어? 실질 주인에게 걷어야지. 이해는 심부름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법상 납세무자가 누구다? 위탁자. 수탁자 그러면 안 돼요. 위탁자다. 자, 그 다음. 자, 어떤 단어가 나와?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매수계약자. 왜 계약자란 단어가 나와? 잔금이 안 끝난 겁니다. 지금. 잔금이 끝나야 매수자가 되죠? 잔금이 안 끝난 거야. 누구랑 거래해서? 국가 등. 과세권자랑 국가, 지자체, 조합가, 연부. 연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라 그랬어요? 네? 연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요. 연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라고 되어서. 어디 살아요? 내가 옛날 제가 세종에서 한번 내려온 한 5년 전인가 한번 내가 세종 내려와서 강의했어요. 그럼 세종시만 사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도 막 오더라고요. 막 자전거 타고도 오고 달구지 끌고도 오고. 달구지는 아니고 막 1시간 그 먼 데서도 와요. 버스 타고. 그렇게 열의가 높았어요.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자, 국가 등 연부는 계약서를 2년 이상 쓰는 겁니다. 그럼 잔금이 안 끝나서. 잔금이 안 끝나. 자, 잔금 전이야. 그럼 소유권은 누구 거야? 국가 거야. 근데 잔금 전에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거야.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요. 그럼 이득은 누가 챙겨?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될 때는 국가 등 and 연부 and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매수계약자입니다. 이거 소유권은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 근데 계약서를 써서 어떻게? 잔금 전에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거야. 매수계약자가. 그럼 매수계약자는 어떤 행동에? 이 부동산을 수리 등을 해서 임대사업한다고요. 그럼 이득은 누가 챙겨? 매수계약자. 내 것이 아니더라도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다? 수익력입니다.
미래에 수익을 챙기는 자가 세금을 넣게 돼 있다.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답이 될 때는 국가 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이럴 때는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데 유상이야. 사용료를 주는 거야. 그럼 사용료를 주면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무상으로 끝나는지 유상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있다 없다가 달라집니다. 이게 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예요. 왜 출제한다고요? 점수 주려고. 자, 기본서 한번 보죠. 기본서 한번 봐요. 자, 175쪽. 기본서 공유 나왔네. 자, 기본서 들어갑니다. 170 공유는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누구다? 지분권자. 지분권자요. 지분권자. 자, 건너뛰고. 자, 2번 예외. 공부상 소유자 가운데. 공부상 소유자 나와 있어요. 자, 밑줄 그어.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다는 거야. 소유권 변동에 밑줄 그으라고요. 근데 신고했어 안 했어?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정부는 사실상을 모르잖아. 이럴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공부상 소유자. 신고 안 했잖아. 그 다음 2번 주된 상속자 뭐일 때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안 됐잖아. 이게 무슨 뜻이다?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어. 그럼 상속인을 파악 못하잖아.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시커먼 거 나와 있죠?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네요. 나와 있잖아. 까만 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이거를 5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주된 상속자. 그리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3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3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맞고 연장자는 틀리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별 딱 붙이고 주된 상속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밑에 3번 이번에는 뭐다? 종종재산. 자, 공부상 소유잖아. 공부상은 누구 명의로 돼 있어?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은 종종재산이야. 신고했어 안 했어? 신고 안 했잖아. 그럼 고지서는 누구에게 넘어가? 개인. 개인을 뭐라 그런다?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신고 안 했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양괄호 4번. 매수계약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매도하면 큰일 나요. 3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된다. 국가 등. 과세권자랑 거래합니다. 국가 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그럼 3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그 매수계약자. 나왔네. 매수계약자의 포인트는 뭐다? 국가 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언제까지 다 읽을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위탁자는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법이에요. 이거 신탁법이에요.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된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위탁자. 수탁자 그러면 안 돼요. 위탁자라고요. 실질소유자.
수탁자면 안 돼요. 수탁자면.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도시개발법에서 여기 보세요. 조합을 만들어야지.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을 만든다고요.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이 뭐야? 내 땅 주고 다른 땅을 받는 거죠? 아, 공법에서 배우잖아.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땅?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누가 받는 거야? 사업시행자가.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받는 거야? 사업시행자. 간단하잖아. 자, 그 다음 밑에 봐요. 외국인 소유,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합니다. 수입하는 거라고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 거야? 외국인 거야. 근데 누가 이득을 챙겨? 수입하는 자. 소유권은 외국인 거야. 그러나 재산세 부과근거는 이득을 얻는 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소유가 나오면 무조건 수입하는 자. 자, 책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6번 사업시행자 도시개발법. 어떤 땅? 채비지 또는 보류지. 딱 나왔잖아. 사업시.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자, 7번 수입하는 자. 출발이 뭐다? 외국인 소유. 수입. 수입하는 자. 자, 8번 채무자성이 파산에 관한 범죄나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파산 종결 결정까지는 안 판 거야. 파산 선고를 받았어. 근데 파산 종결까지는 안 판 거니까 실질 소유자가 없어요. 이가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공부상 소유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파산 종결 결정까지 했던 거 또 하잖아. 그 다음 마지막 사용자는 어떨 때가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무조건 사용자야. 소송 중에 있거나 그 재산이 뭐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될 때.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고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만. 무조건 사용자라고요. 절대 공부상 소유자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납세무자까지 끝났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자.